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산술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차근차근히 C언어에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들, 기술들, 그리고 기본 문법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날 강의했던 거는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간단한 것부터 쉽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간다면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4층 연산이라고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였죠? 모듈러스까지 이 5가지를 알려드렸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그대로 수행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나누기 연산이었죠. 나누기 연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정수, 상수 또는 변수에 수행되는 연산이냐 아니면 실수, 상수 또는 변수를 가지고 수행되는 연산이냐에 따라서 수행하는 기능이 달랐죠. 그래서 정수일 경우에는 얘가 그냥 일반적인 나누기가 아니라 몫을 나누기의 결과에서 몫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고, 실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누기 연산 그대로를 수행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정수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 몫을 나타내는 게 나누기라고 한다면, 참고로 나머지를 나타내는 연산이 이 퍼센트 모듈러스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나누기는 실수 연산을 할 때 나누기는 나머지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면 나머지가 있다면 몇 점, 이 답 자체가 뭐 몇 점 몇, 1.5, 1.25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연산, 떨어질 때까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 연산에서 나머지의 그 개념이 없죠. 없기 때문에 모듈러스 연산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예, 없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칙 연산은 우리가 다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왜 다항 연산자라고 할까요? 항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항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덧셈을 할 때는 항상 좌변과 우변에 하나의 변수 또는 상수가 있어야 하고, 뭐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모듈러스 마찬가지죠. 항상 그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항이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대입 연산자 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퀄의 의미가 아니라 뭐였죠? 대입 연산자라고 하였죠. C언어에서는 는이라는 표기가 대입 연산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B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는 A와 B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B 변수의 값을 A 변수에 대입하라 라는 의미였죠. 여기에 뭐 더하기 10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B 변수의 값에 10을 더한 만큼 그 연산한 결과값을 A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 두 가지에 대해서 복습을 하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는데 단항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항 연산자라고 하면 당연히 항이 하나만 필요한 연산자를 말하는 거겠죠. 다항 연산자가 좌변과 우변에 각각의 변수가 또는 상수가 필요했던 것과 달리 단항 연산자는 상수 또는 변수 하나만 있어도 연산이 가능한 연산자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더하기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int a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변수 값을 변화시키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서 printf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 %t 네, 한 줄 띄고요. a를 넣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코드 두 줄이 이해가 되시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걸로 알고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1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입 연산자 는을 사용했어요. 이 는을 사용한다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는 오른쪽을 봤더니 마이너스 a의 값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a에다가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a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이죠. 우리가 printf를 그냥 마이너스 a가 아니라 a로만 출력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10의 값을 가진 것은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a 값을 다시 더 씌웠기 때문이죠. 다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여기서 연산을 하면 10에 마이너스 9를 붙인 마이너스 10이 연산의 결과값이 되었고,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a 대신에 마이너스 10으로 치환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a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printf에다가 %d에 해당하는 그 자리값에 변수 a로만 출력을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마이너스 10의 값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연산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a 연산을 하지 않고 이 printf에서 똑같은 결과값을 가지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a만 가지고 아래와 같이 똑같이 마이너스 10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d에 해당하는 값을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a라고 출력을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a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a를 %d에다가 대입을 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연산 한 줄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대입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에 연산의 결과값을 왼쪽의 변수에 대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우리가 값을 대입할 수 있는 변수가 와야 된다고 했죠. 변수의 연산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변수가 와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퍼센트 기호는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로 바꾼다고 하면 부호가 %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꾼다고 하면 값은 변하지 않겠죠. 네, 앞에 여기를 플러스로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더하기 기호는 부호를 변수 상수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는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음수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얘네의 역할은 양수, 음수, 부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쉽죠. 우리가 그냥 양수를 음수로 바꿀 때 그냥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를 중첩해서 여러 개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있는 거죠. 혹은 두 개만 사용하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충분히 결과 예상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그 경우에 출력되는 값이 어떻게 될지 혹시 예상이 가능하신지요? 변수 A 값이 계속 변하면 생각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printf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는 %D 한 줄 띄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각각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 여러분들 예상 가능하시나요? 네, 이렇게 단항 연산자가 중첩해서 여러 번 사용된 경우에는요, P 연산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연산이 시행됩니다. 그런 말이면 P 연산자는 여기서 변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A에 대해서 연산을 계속 수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변수 A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변수 A의 값을 변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변수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변수 A에서 가장 가까운 이 마이너스 이 연산을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덧셈 부호를 더하기 부호를 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0이 유지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 printf %t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a를 플러스 a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예상이 되고 이 두 연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 세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값들은 모두 마이너스 10이 나왔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두 번 붙었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가 돼서 10이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 연산자가 여러 번 중첩돼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P 연산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연산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단항 연산자에서 이 덧셈, 뺄셈, 부호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런데 C 언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독특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인데요.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은 이런 것과 같아요. A는 A 더하기 1 혹은 A는 A 빼기 1 이 연산을 그냥 한 번에 수행하기 위한 연산자입니다. 일씩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다 보면 일씩 더해 나가야 하는 연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씩 증가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사용하던 변수에다가 1을 대입한 1을 더한 그 연산 결과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A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불필요한 이 한 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줄을 1만 더하려면 이 한 줄을 사용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어떻게 바꾸냐? A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 빼기 한 줄을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명백하게 단항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항이 변수 a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의 값에 더하기 1 혹은 빼기 1을 차근차근히 수행해주는 연산자가 바로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제를 봐볼게요.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된 변수 a를 선언하고 a 플러스 플러스를 한 다음에 a는 %t 해서 a의 값을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면 a가 11로 바뀌었죠. 이게 더하기와 대입 연산자를 모두 퉁치는 하나로 다 변형시키는 마법 같은 연산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a는 a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지 않더라도 a가 바로 11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 자체에 a 값에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1 더해서 다시 넣어줘, a 자체에다 다시 넣어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11이라는 값을 a에다 넣을 수 있는 거군요. 이 a에다가 다시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 a 값이 어떻게 변해 있는 걸까요? 네, 12로 변해 있죠. 지금 선언할 때 a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줄로 내려와서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현재 얘가 의미하는 바는 더하기 1 이 한 줄과 코드와 똑같죠. 결과적으로 이 연산을 하고 나면 a는 1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11이라는 값이 a 그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a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수행하게 되고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a 값은 12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printf를 해서 a 값을 출력했을 때 a라는 값이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얘를 띄어쓰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다 보면 당연히 2가 빼져 있는 8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더하기 대신에 a는 a 빼기 1이라고 하는 연산이 수행되었고 결과값이 a라고 하는 그 변수 메모리 값에 9가 들어가 있을 테고 그 9를 가지고 마이너스 1을 하고 또 다시 a 변수 값에 넣었으니까 a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a 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이 연산은 변수에다가 변수 앞에 사용할 수도 있고 뒤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와 얘는 다 더하기 1 빼기 1 해라 라는 의미인데 얘네들의 차이는 연산 순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항 연산자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호를 바꾸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단항 연산자들이 중첩돼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P 연산자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것부터 연산이 수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항 연산자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지금 현재 변수값에 더하기 1 혹은 빼기 1을 해서 그 변수에 다시 대입을 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도 다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여러 개가 중첩돼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P 연산자에서 가장 가까운 연산자부터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